추미애를 정치인으로 탄생시킨 인물은 DJ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덕분에 정치에 입문할 수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정리하던 무렵 노무현과 이회창은 자리의 왼쪽과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리한 자리는 결국 노무현이 앉게 되었고 그 뒤에는 돼지 엄마 추미애가 있었습니다. 물론 추미애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리에 적응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움직임에 동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죠. 말로만 죄송하다 꾸벅 고개를 숙이거나 엄청나게 슬픈 표정을 보이는 전형적인 퍼포먼스 대신 자신의 무릎을 국민에게 내놓는 퍼포먼스.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그런 퍼포먼스. 추미애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지만 이 퍼포먼스만큼은 진심이라고 봐야 맞는 것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추다르크 이건 뭐 대표적인 그렇죠. 별명이 지금도 있어. 그렇게 많이들 부르시죠. 15대 김대중 대통령 대선 때 DJ 특보 유세단장으로 활약하시면서 영혼함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프랑스 영웅이죠. 산다르크 벤치마킹에서 추다르크 이런 이미지가 별명이 붙었고 돼지 엄마 저거는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저희 의원님 같이 모셨는데 네. 국민참여운동본부 네. 국민참여본부에서 돼지 저금통 네.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노무현 네. 대통령 그 자원봉사하고 거기서 네. 십실반 만들어서 네. 그 돼지 아. 저금통으로 모아서 선거자금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네. 누구보다 앞장선 게 바로 그 당시에 추미애 의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돼지 엄마. 돼지 엄마. 네, 그 노무현 후보가 이제 당이 집권 여당인데도 네. 후보를 지원치 않은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당시 최고위원 했기 때문에 이제 당 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때도 역시 그 보궐선거를 많이 치렀고 네. 당의 대부분의 돈을 그러니까 거물들이 보궐선거에 주로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물들은 옛날 정치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때 깨끗한 정치를 오히려 표방을 하고 좀 정치를 확 바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이제 그룹별로 뭐 돈을 쓴다든가 했겠죠. 그러다 보니 예상외로 정치 비용을 당의 돈을 많이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당의 공조직이 가서 간접 지원하는 네. 그런 판을 많이 벌렸기 때문에 당이 이제 장부상은 돈이 있어 보이고 실제 돈은 없는 거예요. 집행할 돈이. 대선이 그 진행되려면 당에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돈 다 쓰고 없어요. 보통 미리 좀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네. 같으면 그랬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후보가 이제 일식집에 정동영과 저를 앉혀놓고 네. 당부를 하셨죠. 네. 이 돼지저금통 이제 국민에게 빚진 대통령 후보일 수밖에 없다. 네. 이 돈을 좀 모아다오. 검은 돈 안 받으려고 한 거예요. 네, 기업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이 돼지저금통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저는 안 믿었어요. 네. 약간 될까? 웃음을 머금은 채로 네. 아니 후보님 이렇게 그 정도 돈이 말리려고 모일지 몰랐지 사실. 예. 농담하시는 줄 알고 후보님 아주 안정하시고 우리 네, 좀 생각해 보자고요. 뭐 이렇게 말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단호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돼지 저금통을 들고 네. 그때 이제 그 노사모 대부분들은 밖에서 활동을 하시고 네. 이제 우리는 이게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다르게 뭐 기부 행위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걸릴까봐 주로는 이제 공조직을 네. 통해서 이제 우리 정당 조직이 후보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주로 공조직 쪽으로 들어가서 그 당원들에게 후보 알리기도 하고 또 이 후원금을 내라라고도 하고 이렇게 독려를 했는데 한 번은 연설을 하게 됐어요. 네.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연설 마치고 이동 중에 이제 잠시 이제 모여든 그 군중들 박수 쳐주고 하니까 내려서 이제 악수도 네네. 하고 다음 장소로 걸어서 이제 이동하게 됐는데 네. 아마 부산시청 앞이었을 거예요. 부산. 네. 네, 근데 그분이 아마 시청 미화원 아니셨던가 싶어요. 꼬깃꼬깃한 그 돈 얼마나 땀에 젖었을까요? 네. 정말 이 성실한 돈이죠. 땀 흘려 번 네. 돈이죠. 그걸 이렇게 주고 싶어서 저를 쫓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주는 쪽이 오히려 네. 그 액수가 적다고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심이 담긴 건데. 그 얼마나 힘이 되는 돈이겠어요. 그래서 이걸 받는 게 미안한데 그때 그 후보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빚지는 국민에게 빚지는 후보다라는 게. 네, 네. 그래서 늘 연설에 국민에게 빚진 대통령, 네. 국민과의 약속을 잊지 않겠다. 그래서 너무 감동으로 막 전율인 거예요. 딱 전해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저분들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이걸 전하고 싶었을까. 그 어떤 그 돈보다 더 격려가 되고 힘이 네. 되고 꼭 이겨야 되겠다. 그런 막 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네.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나 네. 고마워서 네. 마지막 유세 때 네. 정몽준 막 응원하는 메시지가 많으니까 우리에게 정동영 추미애도 있다. 거기서 삐진 거잖아요, 정몽준이.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그 오래 지나다 보니까 까먹는데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당 대표를 하셨어요. 네, 2016년에. 탄핵 전국 때. 그때 탄핵 정국을 이끌으셨거든요. 네. 근데 살짝 잊어먹어. 워낙 활동을 많이 해서 그때 별명은 느와르 메이커. 나왔다 하면 뭐 인기가 폭발했는데 그 왜냐면 별명이 또 여성 그때 나온 건가요? 최초의 여당 네. 대표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별명이 느와르 메이커였고요. 마지막으로 또 화제가 됐던 게 추미애가 옳았다. 맞아요. 최근까지도 이 그 별명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검찰 개혁 과정에서 네, 네. 윤석열과 맞서 싸웠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3년간 폭정을 겪으면서 계엄을 겪어보면서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 과정에서 추미애 의원님이 그때 그 원칙을 지켰던 이런 것들이 재평가됐거든요. 네. 그래서 추미애가 옳았다. 이게 마지막 별명으로. 저거 말고도 이제 추장군이라는 별명도 있으시고 사실 본인이 별명을 고르기는 어려운데 저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면 좋다라는 별명이 있으신가요? 별명 근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지자들 만나면 어떤 별명 많이 부릅니까? 지지자들이? 요즘은 추장군이에요. 네, 추장군. 네. 그걸로 하시죠, 뭐. 추장군. 그러니까 저쪽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네. 소개를 드릴 때도 그랬지만 네. 추장군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집회 현장에 가면 많더라고요. 그게 존경심을 담아서 부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추장군이. 그리고 이제 당의 한 지도자로서 이제 지지자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 해서 추다르크는 뭔가 혼자서 막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지만 추장군은 사람들과 함께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장군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 그 의원님 좀 또 법무장관 시절에